이번 시간에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쿼리라는 거 먼저예요. 쿼리가 뭘 얘기하냐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이제 추출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보고 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있죠.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가져올 데이터의 추출 조건 같은 것들을 쿼리로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제 가져오거나 아니면 그 쿼리를 그대로 저장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사용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예요. 얘를 이제 실행시키는 방법은 우리 데이터에 들어가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들어가게 되면 기타 원본에서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는 거 얘를 이제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주면 됩니다. 특정 파일을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파일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는 거를 사용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해당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오긴 가져오는데 가져오기 전에 이제 필터링을 해야 되는 경우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는 걸 이용해야 되고요. 매개 변수 쿼리로 만든 경우에도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는 걸 이용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쿼리 중에 종류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매개 변수 쿼리라는 걸로 만들었을 때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오기 전에 이제 정렬을 해야 되는 경우 여러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전부 다 조인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는 걸 사용해야 돼요. 해서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쿼리가 뭔지 우리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예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다음과 같은 데이터 파일을 가져오는데 아래의 조건을 지정해서 쿼리를 작성을 하래요. 그리고 그 쿼리에 맞는 그 데이터를 가져오시오 그리고 돼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조건이 네 가지가 나왔죠. 제품 코드, 그리고 소매점 코드, 반품수, 반품 날짜 요 네 개의 필드만 표시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반품 수가 20개 이상인 그 데이터만 추출해라. 세 번째 조건은 우리 제품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뭘 해라? 오름차순 정렬해라. 그리고 네 번째 조건 보니까 쿼리 파일명을 우리 반품이 20개 이상인 제품 요렇게 이제 쿼리 이름을 그렇게 이제 지정해서 저장을 하래요. 자, 그럼 요거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외부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엑셀로 가지고 올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라 여기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라는 요 메뉴가 있죠. 자, 요 데이터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데이터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여기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기타 원본에서라고 있어요. 얘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기타 원본에서 가지고 오겠다. 얘를 선택해주고 그리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이게 있습니다. 얘를 이제 선택을 해주면 돼요.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데이터 원본 이제 선택해라. 그리고 대화 상자가 하나 떴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올 거는 MSXX 데이터베이스 요 파일을 우리가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올 때 이제 마법사를 사용할래 말래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지금 체크가 돼 있죠. 여기 보니까 쿼리를 만들거나 편집할 때 뭐를 사용한다? 쿼리 마법사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체크를 해 놓은 거고 이 체크 해제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는 게 그 창이 이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수동으로 우리가 직접 조건이 됐든 식이 됐든 함수가 됐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쿼리를 직접 작성해야 돼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편리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MSXX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선택하고 여기 체크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선택해라. 어떤 거 가지고 올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예제 파일이 들어있는 경로 찾아가면 되죠. 우리 C 드라이브에 가서 2021 신학원 커마 1급이라고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우리 지금 이 과목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과목에 들어가게 되면 제품이라는 요 XX 파일이 있습니다. 요 파일 이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해당 경로를 이렇게 이제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땡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확인. 그렇게 누르게 되면 이제 쿼리 마법사라는 게 이제 실행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열을 가지고 올지 선택해라 그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제품별 반품 현황이라는 이런 이제 테이블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얘를 앞에 보게 되면 더하기라고 돼 있죠. 이 더하기 표시를 누르게 되면 이곳에 들어있는 이 필드들이 이렇게 쭉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문제 조건에서 제품 코드랑 소매점 코드, 반품수, 그리고 반품 날짜 요 필드만 표시해라 라고 돼 있으니까 요 네 개 필드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제품 코드라는 거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아니면 특정 필드 우리가 소매점 코드라는 거 이렇게 선택해 놓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버튼을 우리가 클릭을 해도 돼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도 하나씩 옮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품수도 옮겨야죠. 반품수가 선택된 상태에서 얘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품 날짜 선택해주고 요 기호 눌러주면 돼요. 해서 오른쪽에 쿼리에 포함된 열하고 있죠. 이곳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4가지 필드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에 보게 되면 다음 버튼 있죠. 다음 버튼 눌러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넘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뭘 해라? 데이터 필터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두 번째 조건에 보면은 어떤 것만 가지고 와라? 반품 수가 20개 이상인 그 데이터를 추출해라 라고 돼 있죠. 반품 수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걸려 있죠. 그래서 반품 수라는 거 여기서 선택해 주게 되면 여기 반품 수라고 그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삼각형을 눌러서 우리가 부등호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20개 이상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요 기호 선택해 주면 되겠죠. 요 기호 선택해 주고 여기다가 이제 20개 이렇게 써 주면 돼요. 또 만약에 우리가 또 조건이 걸려 있다 그랬을 때 요 밑에다가 이제 뭐 다른 조건들을 또 쭉쭉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반품 수에 대해서만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데 만약에 뭐 반품 날짜에도 조건이 붙어 있다 그러면 반품 날짜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조건을 또 걸어주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조건을 건 거랑 안 건 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 조건을 걸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더 진한 글씨로 그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제목을 보고도 우리가 어떤 필드에 이제 조건이 걸려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다음 버튼 눌렀더니 뭘 하래요? 정렬 순서를 정해달라. 그렇게 이제 나오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제품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뭘 해라? 오름차순 정렬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기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품 코드라는 거 선택해주고 오름차순 맞나 안 맞나 이렇게만 이제 확인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렬 기준은 우리가 한 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3개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정렬은 얘로 해라, 2차 정렬은 얘로 해라, 3차 정렬은 얘로 해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각각 기준마다 우리가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쿼리 마법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와요. 그때 이제 지금 우리가 지정해준 그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데이터를 되돌리기를 할 거냐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데이터 보기 또는 쿼리 편집을 할 거냐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나와요. 그리고 그 옆에 보게 되면 이제 쿼리 저장이라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조건을 주고 만들어준 거 있죠. 그거를 이제 저장할 거냐 말 거냐 그거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건에 보게 되면 쿼리 파일명은 반품이 20 이상인 제품으로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쿼리 저장이라고 얘를 클릭해 주면 되겠죠. 자, 쿼리 저장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뜨고요. 우리가 문제에서 조건에서 우리 쿼리 파일명은 반품이 20 이상인 그 제품으로 저장해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요 파일 이름 적는 부분에다가 지금 요 제목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제목을 쭉 적어주고요. 그때 이제 문제상에서 조건에서는 어떤 특정 위치에다 저장해라 그거는 이제 지정 안 해줬잖아요. 안 해줬기 때문에 그냥 기본 저장 위치에다가 우리가 저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저장 버튼만 땅 하고 누르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쿼리가 저장이 될 때 이제 기본 위치가 어딘지 좀 보자고요. 자, 기본 위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C 드라이브에 가게 되면 유저라고 있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 app 데이터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로밍이라고 있고요. 그 하이 폴더에 보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돼 있고 그 아래쪽에 내려가게 되면 이제 하이 폴더에 쿼리즈라고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곳이 이제 기본 저장 위치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저장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 엑셀로 가지고 올 거니까 이 첫 번째 거 선택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해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마침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죠. 그때 이제 표 형태로 가지고 올 거냐, 피벗 테이블 보고서 형태로 가지고 올 거냐, 피벗 차트로 가지고 올 거냐, 연결만 만들게 할 거냐, 아니면은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를 어떻게 이제 지정할 거냐. 기존 워크시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워크시트에다 집어넣을래? 아니면 새로운 워크시트에 집어넣을래?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존 워크시트라는 거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A의 1번 셀 여기서부터 가지고 올래. 그렇게 이제 지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들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만 뽑아서 이렇게 A의 1번 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XX 파일에 들어있는 거, XX 파일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엑셀로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것도 이제 하나씩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예제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 특징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